안녕하세요. 스포월드TV입니다. 스포월드TV에선 스포츠 분석, 팀별 분석, 각종 이슈, 프리뷰 등 토대로 분석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가지고 왔으니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정관장은 10월 19일 울산 현대모비스전에서 3쿼터에 6개의 턴오버를 범하며 4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지만 4쿼터에서 에이스 변준영이 해결사 역할을 하며 승리를 지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변준영과 아반도로 이어지는 강력한 가드윙 라인이 팀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박지훈과 전성현의 공백 속에서도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팀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정관장은 시즌 초반 다크호스라는 평가에 걸맞게 공수 밸런스가 뛰어난 팀으로 꼽히며 선두 KCC를 바짝 추격 중입니다. 원정팀 KCC는 10월 19일 고양 손호전에서 22개의 턴오버로 고전했으나 외국인 선수 쇼롱의 골 및 장악력과 송교창의 공수 활약을 앞세워 64대 58로 승리하며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슈퍼팀으로 불리며 시즌을 시작했지만 허훈과 최준용의 부상 이탈이라는 악재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끈끈한 수비와 높이의 우위를 기반으로 4연승을 달리며 단독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CC는 주전 공백을 조직력과 집중력으로 버텨내며 시즌 초반 가장 안정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KCC의 허훈과 최준용의 부재 속에서도 연승을 이어가며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롱의 골밑 존재감과 송교창 허웅의 내외곽 득점 지원이 팀의 핵심입니다. 다만 주축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경기 후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주전 결장이 있음에도 변준영 아반도 백코트 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고 공격적인 농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CC의 약해진 벤치 구간을 공략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지만 홈코트 2점을 가진 정관장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며 선두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홈팀 현대캐피탈은 팀을 정상으로 이끈 챔프전 MVP 레오와 재계약을 체결하며 핵심 전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B리그 8번째 시즌을 맞는 레오는 여전히 최정상급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어 현대캐피탈의 스피드배구를 이끌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국가대표 미들블로커 최민호와 윙스파이커 이시우의 잔류에도 성공했으며 여기에 국가대표 출신 아포지 스파이커 신호진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결국 우승 주역들의 이탈 없이 완성도 높은 전력으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정팀 KB손해보험은 리그 득점 1위를 기록한 주포 비에나와 재계약을 맺으며 공격의 핵심을 지켰습니다. 비에나의 폭발적인 득점력은 팀 공격의 중심이자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또한 리그 최고 연봉을 받는 국가대표 세터 황태기가 건재해 비에나와의 호흡은 여전히 KB손해보험의 최대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FA 최대어로 꼽히던 임성진을 영입하며 전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황태기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운영 속에서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시즌 성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리그를 대표하는 두 외국인 선수 레오와 비에나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큰 경기에서 강한 레오와 꾸준한 득점력을 자랑하는 비에나의 대결이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KB손해보험은 세터 황태기의 조율 능력에 따라 경기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황태기가 비에나와 국내 공격수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입니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베테랑 최민호가 버티는 중앙 라인이 강점으로 그의 블로킹이 비에나의 공격을 얼마나 제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현대캐피탈은 완성된 조직력으로 여전히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KB손해보험은 황태기 마이너스 비에나 콤비를 앞세워 그 벽에 도전하는 입장입니다. 접전이 예상되지만 최종 승리는 홈팀 현대캐피탈이 거머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흥국생명은 10월 18일 정관장과의 홈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쾌조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레전드 김연경의 공백이 있었지만 새롭게 구축된 라셈 이다현 공격 라인이 개막전부터 강한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새로 부임한 요시하라 감독의 전술 운영과 교체 타이밍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주전 세터 이고은의 부상 공백 속에서도 백업 세터 서채연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이 돋보인 흥국생명은 김연경 이후 시대의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원정팀 현대건설은 이번 경기가 시즌 첫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3위로 봄 배구에는 진출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팀 내 국대 라인인 양효진, 김다인, 김연경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이다현과 고예림의 이탈로 전력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메울 새 영입선수 김희진과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시즌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특히 외국인 주포 카리 가이스버거가 무릎 부상으로 재활 중이라 시즌 초반 출전이 불투명하며 이적생 김희진의 경기 감각 또한 완전치 않아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경기는 이다현 더비로 불리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중앙 핵심이었던 이다현이 흥국생명으로 이적하면서 과거의 파트너 양효진과 중앙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흥국생명은 개막전 승리로 자신감을 얻었고 세터 부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력을 입증했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외국인 선수의 부상 변수와 전력 이탈로 인해 시즌 초반부터 불안한 출발이 예상됩니다. 경기 감각, 전력 밸런스, 그리고 홈 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흥국생명이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개막전의 상승세를 이어 현대건설을 상대로 2연승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라차부리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유지하지만 중앙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좌측 풀백 카에오프롬은 활발한 오버래핑으로 공격에 활기를 더하지만 수비 복귀가 늦어지는 구간이 자주 발생합니다. 공격수 데니 주니어는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지만 전방 압박에는 소극적인 편입니다. 이선의 쉔치타워는 뛰어난 시야로 공격 전개를 돕지만 중원 열세 속에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라차부리는 중원 장악에 실패하면 전진 패스 루트가 차단되고 자연스럽게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홈의 이점은 있으나 빌드업 시 압박 회피 루트가 단조로워 상대의 2차 압박에 흔들리는 약점이 분명합니다. 원정팀 이스턴 SC는 4-3-3 전형으로 중앙 밀집도를 높이고 볼 점유를 중심으로 경기의 흐름을 주도합니다. 전방의 오쿠보는 왕성한 압박으로 라차부리의 후방 빌드업을 차단하고 공을 탈취하면 즉시 슈팅으로 연결하는 결단력을 보입니다. 중원의 곤드라는 템포 조절과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며 한두 번의 패스로 압박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측면의 케레오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전환 속도를 높이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집중력이 돋보입니다. 이스턴 SC의 3미드필더 구성은 라차부리의 2미드필더 구조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중앙 점유율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합니다. 후방 빌드업 시에는 하프 스페이스 활용을 통해 공격 패턴을 다양화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경기는 중원 숫자 싸움이 승패를 좌우할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라차부리는 4-4-2 구조상 중앙에서 수적 열세를 안고 있으며 측면 수비까지 끌려가면 중원 공간이 쉽게 벌어집니다. 반면 이스턴 SC는 3미드필더 시스템을 바탕으로 점유율과 템포를 안정시켜 경기의 리듬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라차부리가 측면 역습으로 균형을 노리겠지만 압박 회피 능력의 한계로 인해 라인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턴 SC는 패스 간격 조절과 점유 전환을 통해 라차부리의 수비 블록을 계속 흔들 것이며 전반 중반 이후부터 점유율 우위를 바탕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세컨드볼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차부리의 체력 저하가 드러나면서 간격이 무너질 것으로 보이며 이스턴 SC가 중앙 점유와 패싱 리듬의 차이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홈팀 강원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김건희는 일본 제1리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의 습관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빌드업 타이밍과 뒷공간 노출 패턴을 읽어 동료들에게 실질적인 압박 포인트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김대호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 돌파로 측면 공간을 공략하고 서민우는 왕성한 활동량과 세컨드볼 회수 능력으로 전환의 연결고리를 담당합니다. 강호는 라인을 내리지 않고 전진 수비를 유지하며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패턴을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홈에서는 짧은 패스를 통한 중앙 전개와 빠른 공수 전환이 강점으로 강릉 특유의 기후와 환경적 요인이 원정팀의 체력 소모를 가중시켜 경기 후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원정팀 비셀고베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서며 오사코가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속도전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로키는 좌측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이 날카롭지만 강원의 강한 압박 앞에서는 움직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의 핵심인 이대구치 역시 중원 압박이 심해질 경우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비셀고베는 점유율 위주의 운영을 선호하지만 낯선 경기장 환경과 잔디 질감에 적응하지 못하면 템포 유지가 어렵습니다. 수비 라인의 커버 속도가 느려 빠른 역습 대응에 취약하며 최근 일정에서 누적된 피로로 인해 후반부 집중력 저하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보다 환경 적응력과 체력 관리가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강원은 김건희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본 팀의 전형적인 빌드업 루트를 예측하면 이를 역습으로 되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의 측면 돌파와 서민우의 활동량이 결합되면 중원 싸움에서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셀고베는 낯선 환경과 이동거리로 인해 경기 초반 템포 유지가 어렵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은 초반 강한 압박으로 상대 리듬을 끊고 경기 중반 이후 역습 속도를 높이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홈팀 안디자는 4-5-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리고 빌드업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편입니다. 공격수 이스모날리에프는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나 움직임의 예측성이 높아 상대 수비에 쉽게 읽힙니다. 테미로프는 빠른 스피드를 지녔지만 중앙에서 고립되는 시간이 길고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 공격이 단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토이로프의 수비 지원은 적극적이지만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라인이 불필요하게 뒤로 밀리는 장면이 잦습니다. 특히 미드필더 라인이 얇아지면 중앙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후반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입니다. 경기 초반에는 홈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강한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강도와 조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알칼리디아는 4-1-4-1 전형을 사용하며 피지컬을 앞세운 세트피스와 라인 브레이킹 플레이를 주요 무기로 삼습니다. 중앙의 알로마이히는 패스 템포를 조절하며 공격 리듬을 이끌고 후마이다는 중거리 슈팅과 세컨드 찬스 마무리에서 위협적입니다. 측면의 글레이슨 모레이라는 안정적인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를 통해 공격의 폭을 넓히며 세트피스에서도 강한 헤더 타이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공간을 창출합니다. 또한 체력적 이점이 두드러져 경기 후반에도 템포 유지가 가능하며 교체 자원의 활동량과 에너지 수준 역시 높은 편입니다. 특히 라인 브레이킹 속도에서 앞서 있어 안디잔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빠르게 찬스를 완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체력 유지력과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승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안디잔은 초반 홈의 기세로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알칼리디아의 템포와 피지컬 싸움에 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칼리디아는 2차 볼 점유와 중원 장악 능력에서 우위를 보이며 후마이단의 중거리 슈팅과 모레이라의 크로스 정확도가 경기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 차이가 드러나고 안디자는 라인을 낮추며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에는 알칼리디아가 교체 자원을 투입해 라인 브레이킹과 세트피스 공격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피지컬 경쟁력, 세트피스 효율, 전술적 완성도에서 모두 앞서는 알칼리디아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상하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 중심의 빌드업을 구사하는 팀입니다. 루이스는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전진 패스 능력이 뛰어나지만 쉬하오양은 압박 대응력이 떨어져 전방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약점을 보입니다. 측면의 아수에는 공격 전환의 기여도가 높지만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잦습니다. 공격수 빌라사 테이셰이라는 문전압 결정력은 탁월하나 고립될 경우 영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하이는 리그 내에서는 점유로 주도권을 잡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후방 전개의 불안과 수비 간격 붕괴라는 약점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특히 중원과 이선 간격이 벌어지면 세컨드볼 대응이 늦고 빠른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원정팀 서울은 4-4-1 전형으로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명확한 역습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전방의 둑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겸비해 공격 전개 중심 역할을 맡고 안데르손은 빠른 스피드와 탄력 있는 돌파로 좌우 측면을 흔듭니다. 링가드는 빠른 타이밍의 패스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세컨드 찬스 상황에서도 높은 결정력을 보입니다. 서울은 K리그에서는 간결한 역습 전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ACL에서는 전술적 낯설음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아시아 타 리그 팀들이 서울의 전방 압박 패턴과 라인 유지 리듬에 익숙하지 않아 경기 초반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링가드와 안데르손의 공격 전개가 살아난다면 상하이의 느린 수비 전환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둑스 안데르손 링가드로 구성된 외인 삼각편대는 동기부여가 높아 ACL 무대에서 집중력과 투지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을 유도한 뒤 빠른 전환 패스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실리적인 운영으로 경기를 자신들의 템포로 이끌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의 낯설음과 집중력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K리그에서 보기 힘든 전환 구조와 압박 패턴으로 상대 빌드업 템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팀입니다.
상하이는 점유율 중심 전술로 리그에서는 통하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변화에 약점을 드러내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의 전방 압박이 상하이의 수비 라인을 흔들 가능성이 높으며 링가드의 이선 침투가 경기 초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데르손은 좌우 스위칭으로 상대 수비수를 혼란시키고 둑스의 포스트 플레이가 이를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상하이가 세트피스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서울의 압박 속도와 전환 템포에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상하이의 체력 저하가 드러나며 서울의 전환 공격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외국인 선수들의 집중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서울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